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아버지인 김정은을 그대로 오마주하는, 김주에 거기다 태웠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일찌감치 대관식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저렇게 어린애가, 그것도 여자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후계자는 당연히 동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13살짜리 여자애가 여자애라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13살짜리 남자아이라 그래도 탱크를 몬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거 우리 같으면은요,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전차부대장이다 이래서 자기 아들, 딸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시켰다 이러면 아동학대죄로 아마 고소당할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김주에 거기다 태웠는데 김주의 경호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나 어디 탱크 들어가다 어디 긁히거나 뭐 할까봐. 그런데 어쨌든 모양새로는 안에 뭐 다른 탱크 병이 당연히 탔겠죠. 운전하다가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얘들이 연출한 장면 보면 김정은이 탱크 위에 이렇게 주탑 옆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김주애한테 왼쪽으로 가 이러니까 왼쪽으로 또 탁 이게 돌아가고 이러는 모습을 통해서 김주애가 정말 탱크를 능숙하게 운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레포츠가 아니고요. 후계 수업을 받는 김주애가 13살 어린 나이 때부터 선군 지도자, 군대를 모든 걸 우선시하고 총대를 중시하는, 군사를 중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후계 수업 초기부터 선대 수령이자 아버지인 김정은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서사입니다. 이게 그냥 지금 북한 TV나 사진으로 한번 공개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장면이 그대로 기록돼서 아마 나중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김주애가 4대 세습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북한에서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로 나옵니다. 김주애를 찬양 선전하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뭐 이렇게 되죠. 김정은이가 지금 뭐가 나옵니까? 김정은이가 3살 때부터 차 운전했다고 북한이 지금 선전하지 않습니까? 김주애를 지금 이런 군사의 강철 영장, 탱크가 철갑으로 씌워져 있으니까 강철 영장이네요. 그리고 또 IT 분야에 아주 선두적인 인공지능을 가진 분, 이렇게 찬양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 김정은을 그대로 오마주하는, 따라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에 배고 탱크 사단이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배고 탱크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105 탱크 사단이죠. 이 부대가 북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6.25 전쟁 때 우리는 탱크 한 대 없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기습남침을 통해서 38선을 밀고 내려오는데 T-34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왔죠. 우리한테는 탱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서 사흘 만에 서울의 중앙청,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부 청사격인데 광화문 바로 그 뒤편에 일본 총독부가 지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헐렸지만 거기 중앙청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다가 인공기를 달아요. 그 부대가 배고 탱크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남 공격 타격의 선두부대격인 이런 곳에 김정은이가 방문해가지고 그 탱크를 탔어요. 그런데 지금 후계자인 김주애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김정은은 내가 앉던 그 자리에 지금 이 아이가 앉았지 않습니까? 나의 대를 이어서 북한을 통치할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하고 사실은 일찌감치 대관식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후계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드러나진 않지만.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북에서 오신 엘리트 분들이라든가 탈북민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가, 그것도 여자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주애면 나중에 남편이 박씨면 그건 김씨 백두혈통이 아니라 박씨로 넘어가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멀리 보고 계시죠. 5대 세습, 6대 세습까지 보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는 한미정보당국, 그중에서도 아마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원일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전문가들의 논쟁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첩보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사실 국정원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좀 밉상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적당히 지난 2월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듯이 이제 뭐 내정 단계까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더니 이게 좀 오바가 심해요. 갑자기 뭐 이번에는 뭐 후계자 김주애까지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보면 그럴 거예요. 와, 나보다 쟤들 속도 더 빨리, 국정원이 악셀을 더 밟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특수부대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 여군들의 존재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여군 부대 간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공군 부대 갔다가 여군 조종사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도 정말 봉건적인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왜 남자 조종사들한테는 미그 뭐 21, 미그 29 이런 좋은 비행기 몰게 하고 그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낙후됐지만 왜 여군 조종사들한테는 미그 15 뭐 이런 거 6.25 전쟁 때 받은 거잖아요. 소련한테. 그거 아직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군 조종사들이 이제 격려하고 이럴 때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희한한 게 해안포, 섬 방어대에 있는 해안포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여군들을 배치해요. 그것도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그 지하 갱도 속에 있는 거 끌어내가지고 뭐 닦고 포 이거 하고, 포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하는데 여군들이 하는데요. 여군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겨울에 그 바닷바람 맞고 경계 쓰고 이러다 보면 여군들이 볼이 여기가 다 트더라고요. 손도 트지만. 이게 사실 우리 군대 요즘 손 튼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부모들이. 군에서 공급하는 거 말고 사제, 로션이나 이런 거. 위장크림도 요즘은 뭐 군에서 공급하는 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보니까 선크림 바르고 막 근무 쓰고 이러는데 북한은 아직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여군들 막 손 트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서사가 나옵니다. 아, 장군님께서 해안포 부대를 방문하셔서 여군들에게 동동 그리무를 선물하셨다. 뭐 이 로션 같은 거. 그런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특수부대를 갔는데 여군들이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아, 이거 정말 보여주기식이구나 이런 거 느꼈어요. 뭐냐면 여군들을 정말 진하게 화장을 시켰더라고요. 막 입술도 빨갛게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이거는 뭐 군 훈련 이게 아니라 아,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됐고, 뭐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얇은 걸로 씌워가지고 어쨌든 멋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놀라운 건 키가 엄청 큰 거예요. 다 이거는 뭐가 선발이 됐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중요한 거는 북한 TV에 김정은이가 뭐 여군들을 뭐 이렇게 보아주시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랬는데, 사진이 나왔는데 이건 뭐 북에서 보면은 충격적이죠. 여군 특수부대 요원이 발차기를 쫙 해가지고 올려 차는데 적군으로 가정된 남자 군인이 딱 턱을 맞고 쓰러지는, 이런 여기 탁 맞는 장면이야. 그리고 옆에는 이미 한 명이 맞아서 뻗어 있어요, 남자 군인. 이게 뭘까?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던 거예요. 제가 북한 군 복무하다 온 지금 대학 다니는 탈북민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남자 군인들이 보면 정말 승질날 사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런데, 북에서는 그렇게 이제 남녀 이런 게 아직도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여군들도 남자 특수부대 군인들 못지않게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 훈련을 받아서 기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남자 군인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다. 근데 이게 김주의 후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최근 움직임으로 보자면 뭐 김주애를 탱크 태우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저게 뭐야, 여자가 남자한테 발길질 뭐 이럴 수 있지만 점점 가면서 여자도 그렇지, 여자도 사회적으로나 군에서 뭐 얼마든지 남자하고 대등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의식이 점점 싹터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자연스럽게 야, 여자가 어떻게 후계자가 돼 이렇게 하다가, 아니 여자라고 후계자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김주애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점점 커나가겠죠. 그러면 후계자는 당연히 우리 원수님의 딸인 주애 동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북한은 서사를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상징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섭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여군 원스타가 나왔어요.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제가 북한 연구하던 소시적에 접한 정보라서. 전구강이라는 북한 여군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간호병과겠죠. 나오는 거 보면 6.25 전쟁 때도 이렇게 뭐 병사들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 아마 공을 높이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북한에서 최초의 여군 원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다른 여군 별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명을 내세우는 거는 우리 여군 그 장성이 나온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빨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박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 국회의원에서 여성 비율이라는 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여성들이 은둔을 강요받았어요.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직장 가서 일하고 이러는 것들은 남자하고 대등하게 해야 되고, 군복무도 여군들, 남자들 뭐 10년 하는데 지금 여군들 7년 하고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13년일 때 여군들 10년 하고, 병역도 똑같이 이제 의무병 하고 이래서 모든 거를 동등하게 여자들이 이제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김정은 시대 와서 이게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인 이설주를 부인 이설주 동지하고 등장을 시켰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소문 무성하고 애도 여기서 낳고 저기서 낳고 이래가지고,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모인 고용이가 자기를 포함해서 김여정, 김정철 해가지고 이남 일녀를 낳고 김정일하고 28년을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퍼스트레이디로 등장조차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는 거는 고사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방암 걸려가지고 프랑스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 거기서 혼자 쓸쓸히 죽었어요. 정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랑 달리 할 거야. 그래서 이설주를 집권하자마자 부인 이설주 동지 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동생을 자기의 비서로 김여정이를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각국 정상회담 할 때 등장시키죠. 딸 주에 등장시킨 것도 있지만 현송월, 뭐 가수 김옥주, 다 권력에 마치 중심에 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도 김정은이가 끔찍히 하잖아요. 사실 북한 내각에서 뭐 최선희하고 한두 명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진출이라는 게 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김정은 자체는 김정일, 김일성 때와는 다른 여성에 대한 그런 거는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여성 관료 고위직 이런 것들 점점 많아지고, 권력의 중심에 여성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작년에 북한이 만든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옛날 추억의 드라마인 전원일기의 북한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요. 야, 먹자 이러면서 들어오면 딸이 아빠 뭐 이러면서 밥 먹는데, 엄마는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어요. 업무 전화. 그러니까 이게 롤이 바뀐 거죠. 그 이전에 북한 드라마 보면요,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좀 미남형으로 하는 그런 둥퉁한 남성분, 배 좀 나오고 약간 당의 간부거든. 딱 퇴근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던 부인이 오셨어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복 윗도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그 다음에 물 한 그릇 떠오죠. 이제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뭐 이렇게 정말 가부장적이고 아주 봉건적인 모습의 이런 거를 보여주던 데서, 이제 남자가, 아빠가 앞치마를 하고 밥상을 들여오고, 엄마는 업무상 무슨 다른 데랑 통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폭군으로 변하면 이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고 간부들이 누구나 믿고 있죠. 9살짜리 조카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여정은 나락으로 갔다. 만약에 너가 권력을 잡았는데 고모인 김여정이 너의 권력에 도전하려 한다면 가차없이 처단해야 한다. 최근 북한 권력 내부 동향을 보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뭔가 조금 더 권력을 잡아가는 느낌을 표면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하순에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여정이 노동당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원래 선전선동부의 부부장, 차관급으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했습니다. 아마 김여정이가 쫄랐을 수 있죠. 좀 투덜대면서 맨날 이러면서 오빠 나는 뭐 몇 년째 차관이야 뭐 이러면서, 오빠가 그랬을 수 있죠. 야, 너 나이 이제 30몇 살인데 차관이면 높은 거지, 이 자식아. 아버지 잘 만나서 지금 오빠 백으로 지금 잘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입장에서 좀 측은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당 부장으로 올려줬는데요. 북한에서 노동당 부장이면은 내각의 장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리급의 이런 권한을 누린다 이러는데, 김여정이야 사실 차관이면 어떻고 장관이면 어떻습니까? 오빠라는 든든한 후광이 있고,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고 간부들이 누구나 믿고 있죠.
그런데 사실 노동당에서도 조직 지도부나 이런 핵심적인 자리가 아니라 총무부장이라는 자리예요. 총무부장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뭐 약간 좀 이런 살림살이하는, 당의 살림살이하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쨌든 우리 언론은 김여정이가 또 총무부장이 되니까 총무부가 엄청 핵심 부서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뭐 그래야 뭐 얘기가 좀 재미있게 전개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9살짜리 조카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여정은 나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병립할 수 없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냥 혼자 통치를 할 때는 김여정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보좌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서명하고 이럴 때 김여정이가 다 했잖아요. 모든 거를. 푸틴하고 정상회담,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도 옆에 다 김여정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그런 김여정이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옛날에는 오빠 곁에서 늘 웃고 권력의 실세임을 자처하던, 그리고 오빠가 뭐 좀 재미없는 농담 간부들이나 주민들한테 하면 옆에 서가지고 억지로 웃어줘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 또 왜 저러지? 아재 개그 저게 통할 줄 알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옆에서 삥긋삥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사진 보면요, 당 간부들이 김정은 또 김주애를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김주애와 김정은이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그룹에 김여정은 끼지를 못합니다. 노동당 총무부장이면요, 거기에 앞줄에 서도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앵글 밖에 서 있어요. 정말 사진 한 김정은의 공개활동 그날 있었던 거 한 30장 무더기로 공개하거든요. 두세 장에서 요만하게 면봉처럼 나옵니다. 아는 사람만 보일 정도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김정은이나 아니면 그 권력 핵심부에서 김여정한테, 김여정으로서는 되게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여정 동지는 좀 밖에 이렇게 위치하시오, 카메라 이렇게 같이 앵글에 들어오지 않게 잘 피하시오, 이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김주애한테 완전히 밀려난 모양새다. 그러면 그렇다고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가 활용하던 여동생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에 처박거나 어디 뭐 귀양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너 나오지 마 이러면 또 김여정이 삐져가지고 또 뒤에 또 오빠 엄청 씹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지난번에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갔을 때 이렇게 옆에서 의전하는 거라든가 의전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김여정이 등장하는, 아주 유용하게 김정은이가 써먹는 게 있죠. 오빠를 대신해서 짖는 개. 제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역할 이렇게 좋게 표현하고 싶어도 김여정이가 최근에 쏟아내는 그 말이나 이런 거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대변인이나 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북한 권력의 배설구 역할을 김여정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글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조롱과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난, 그리고 무슨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무슨 스토킹 범죄자 취급하는, 다시는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공식 담화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놓는 거, 이게 제정신 아니죠. 근데 권력과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김정은이 여동생에 대해서, 오빠는 되게 여동생을 좀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20살 될 때 죽었습니다, 택모 고용이가. 그러면 여동생인 김여정은 5살 아니까 그때 15살이었어요. 그러면 오빠 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여동생을 지켜주고 케어해주고 싶고, 그 마음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생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대남 공격 비난의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욕먹게 하고 그 정말 더러운 입을 이렇게 쏟아내게 하는 그런 역할은 좀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의 남편이죠. 그분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도 아마 그런 운명이 될지 모를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예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오마주니까요. 과연 김정은이 김주애한테 4대 세습을 해줘서 김주애가 절대 권력을 거머쥐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실 과거 역사, 동서고금을 볼 때 여성이 폭군으로 변하면 이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잔혹하고 이런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옛날에 우리 궁중암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가지고 저놈을 뭐 역도를 칼로 베어라 이래서 제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있잖아요. 바늘로 콕콕콕 찌르거나 뭐 이런 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김정은이 만약에 딸 주애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자기가 이제 뭐 병이 걸리거나 급변한 어떤 상황 때문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유언에 어떤 게 포함될까요? 저는 그 유언 중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만약에 너가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너희 고모인 김여정이 너의 권력에 도전하려 한다면 사전에 가차없이 처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업인 그리고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진짜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실 1순위예요. 김여정이. 그리고 김여정 자체뿐만 아니라 김여정의 남편, 지금 뭐 어디 총정치국, 군 총정치국 뭐 어마어마한 군대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여기에 뭐 나이로 봤을 때 아주 고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김여정의 후광을 얻어서 나름대로 김여정도 자기의 권력 이 파워 그룹이 있겠지만 그 남편도 김여정의 후광을 얻는 그런 조직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키워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권력의 근처에 있다 보면 방심을 하게 되죠. 장성택도 그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어떤 애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자기가 조카? 옛날에 뭐 스위스 유학하다가 가끔 여름방학 때 놀러 오면 달러나 유로와 주면서 야 정은아 이거 뭐 고모부가 주는 용돈이야 이거 쓰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어린 조카 27살짜리가 이제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야 나한테 드디어 찬스가 왔다 이러고 조카가 앞에서 탁 간부들 설설 기는데 거기서 짝다리 짚고 서가지고 이렇게 먼 산 보고 다 김정은 쪽 보고 혹시나 막 죽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하고 박수 치는데 다들 이렇게 물개 박수 치는데 혼자 이거는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한 사람만 이런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고요. 특히 그런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아니더라도 이권에 개입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성택도 석탄을 중국에 팔아먹고 뭐 이런 혐의로도 사실은 처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김여정도 지금 평양에 지금 택시 같은 거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택시 회사 몇 개의 회사가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개입하고 있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친정 쪽에서 그런 택시 회사를 가지고 지금 이권에 개입해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정도 파워 있는 사람들이 뭐 이권에 개입 안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김주애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김여정과 그 부부 장성택과 김일성의 딸인 김경희의 그 운명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는 뭐 또 나쁜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감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밀착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도 보내고 병력도 보내고 무기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서 됐는데요. 사실은 그게 북러 관계에 우리가 밀착이라 그러지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정말 없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 연간 대외 교역 중에서 98%가 중국이고 러시아는 1%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을 잡는 북한의 권력 계파가 진짜 센 권력이 되는 겁니다. 물자를 들여오고 뭔가를 팔 수 있고 식량이라든가 또 기름, 따칭 유전에서 나는 기름을 제공받고 이러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진짜 파워 그룹이 되는 거죠. 그걸 과거에 장성택이가 했습니다. 중국의 친북 이런 쪽의 지도부들과 잘 맞춰서 물론 그게 이제 김일성 때부터 사실 김일성의 사위로 장성택이가 닦아온 게 있었죠. 여러 가지 또 이권을 중국 쪽에 내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북한 권력 내에 친중파였던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성택, 김정남이 이제 얽히게 된 거를 김정은이가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남을 2017년에 살해를 하고 그거보다 앞서서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된 건데요. 만약에 지금 김여정이나 그 남편이나 이쪽이 어떤 장성택이 과거에 이렇게 관리했던 채널을
다시 복원시키거나 아니면 중국 쪽의 영향력, 당연히 뭐 중국 지도부 쪽에서는 김여정 라인이나 이런 쪽 관리를 하겠죠. 그런 쪽을 통해서 어떤 권력의 야욕을 보인다 이러면 이 부분도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손보고 갈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저도 딸 키우고 있지만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권력 서열 1위가 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뭐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다 주고 싶죠. 그리고 딸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